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효케올씨다. 일요일은 세상에서 가장 어지러지한 소식으로 제가 책임집니다. 오늘 중간에 광고 있고요, 재미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고고! 여러분도 아직 이불 바뀌실 테니 딱 맞는 소식으로 시작해보죠. 요렇게 아리따운 셀레나 고메즈가 막 자고 일어난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짠! 네, 검은 티셔츠를 입고 손에 아이패드를 쥔 건 그렇다 치고 머리카락이 대폭발했습니다. 옆에 있는 셀레나의 친구 코너 프랭클린도 만만치 않죠. 셀레나는 올해 2월에도 3월에도 생얼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이때도 니콜라 페치를 비롯한 셀럽들이 셀레나를 칭찬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아름다움과 자신감이 멋지다 이거죠. 자, 우리 모두 지금 당장 셀카를 찍으며 사실 이번 영상은 서브샤크 VPN의 지원을 받아 제작이 되었습니다. VPN이 뭘까요? 이것은 일종의 앱으로 다운받고 클릭 한 방이면 여러분이 있는 국가를 바꿔줍니다. 사용하는 이유는 이런 거. 그리고 다양한 OTT들의 각국에만 있는 컨텐츠들을 감상할 수 있거나 현지 IP가 아니면 접속이 안 되는 쇼핑몰 접속, 구입, 결제까지 쌉 예능이죠. 혹시 보안이 걱정이시라면 정부와 군사 부처에서 쓰는 암호화와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개인정보까지도 가벽하게 숨겨줍니다. 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국내에서 리셀 가지고 사기엔 등골 빠개지는 스트릿웨어나 스니커즈들 직구 호롤롤로 때리면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잠깐 진짜 중요한 거 맛있죠. 아주 좌절한 모습이구만 준. 보고 싶은 걸 또 못 본 거야? 응? 오우 쉣, 사화가 보고 싶다고. 오, 이라도 못 봤어. 젠장한 인터넷 하이 테이블 제안 하나 하지. 서브샤크 VPN 그것만 있으면 너네 집 미쿡돼서 차단된 유튜브 OTT 영상들 다 볼 수 있고, 게다가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면 3개월 무료 혜택을 빠방하게 준다고. 깔 거야? 응? 예. 지금 바로 고고! 아이언맨2에 함께 출연했던 스칼렛 요한슨과 기네스 펠트로 두 사람이 기네스의 팟캐스트 구프에서 만났습니다. 한번 보시죠. Does that mean you're also done with Marvel? I think so. I mean, I didn't die, so I guess they can always I think you may come back. As 64-year-old Pepper Potts, how great. 스칼렛도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한 캐릭터를 몇 번이고 10년 이상 계속 연기하는 건 유일무이한 경험이었다 라고 말했죠. 그 밖에도 두 사람은 사이가 나쁘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서로 너무 잘해주고 친했는데 그런 소문이 돌았다는 게 이상하다. 그때 촬영장에 여자 한 명이 더 있었던 게 서로한테 의지가 됐는데 라는 속내를 밝혔습니다. 넷플릭스의 신작 클레오파트라가 논란의 한복판에 올랐습니다. 이 작품은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드라마로 윌 스미스의 아내인 제이다 핑켓 스미스가 공동 프로듀서의 이름을 올리고 있고, 주인공 클레오파트라 역으로 흑인 여배우인 아델 제임스가 기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 내에서 클레오파트라의 인종 설정이나 캐스팅이 역시나 문제였는데요. 왜냐하면 많은 역사가나 고대 이집트 문명 전문가들을 통해 클레오파트라는 마케도니아 혈통이라 피부가 하얀 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기원전 51년부터 30년까지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국 시대를 통치했던 인물로 과거엔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비비안리 등이 클레오파트라 역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혈통과 외형에 대해 분명하게 알 수 없는 것도 사실이라는데요. 보스턴 대학의 고고학 교수인 캐서린 버드는 클레오파트라의 미이라가 발견되어 DNA를 분석하지 않는 한 결코 알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찬반 양론을 모으고 있다지만 이집트 사람 한 명의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죠. 이집트의 변호사인 마무드 알세마리는 4월 23일 이집트의 지배자를 흑인 여성으로 표현하며 이집트의 정체성을 말살했다는 이유로 넷플릭스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넷플릭스가 표현하는 것들 대부분은 이슬람 사회의 근본적 가치관과 특히 이집트의 문화와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며 이집트에서 넷플릭스 서비스를 중단할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프로듀서인 제이다 핑켓 스미스는 흑인 여왕의 이야기를 보거나 들을 기회는 별로 없기에 나에게도 내 딸에게도 내 커뮤니티에도 이런 이야기를 알릴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했다 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넷플릭스가 이러면 디즈니도 조용할 리가 없죠. 과거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부터 70주년을 맞이해 공개된 피터팬 앤 웬디 실사판 예고편에서 요 장면이 문제가 된 건데요. 원작에선 피터가 웬디와 형제들을 네버랜드로 데려가고 거기서 영원히 젊은 로스트 보이즈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번 실사판 로스트 보이즈엔 소년만이 아니고 소녀가 더해졌다 라면서 원작 팬들이 분노를 했던 것이죠. 이에 감독 데이빗 라우리는 난 이 캐스팅 결정을 옹호했다. 영화는 모두의 것이어야 하고 이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이야기이다. 이건 그들이 느끼는 각자의 문제일 뿐이다 라며 비판 의견에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 있는 디즈니랜드에서 거대한 드래곤 로봇이 불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디즈니랜드의 인기쇼인 판타지믹엔 높이 약 13m에 달하는 거대 드래곤 말레피센트가 등장하는데요. 이날 무려 드래곤의 머리가 활활 타오르며 불길이 번져버렸고 드래곤에 맞서야 할 미키마우스도 무대에서 황급히 대피했다고 합니다. Due to unforeseen circumstances, this performance of Phantasmic cannot continue. 그 순간 이 사고로 디즈니랜드 프론티어 랜드에서 약 1000명이 대피를 했고 부상자도 없었으나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있는 사람은 소방관이 아니라 캐스트 중 한 명이라고 하네요. 물을 뿜는 장치를 사용했다죠. 어쨌거나 이건 진짜 말로만 듣던 파이어 드래곤이군요. 그나저나 처음에 전혀 모르고 있던 미키가 다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프렌즈의 매튜 페리가 키아누 리브스를 디스한 일에 대해 큰 후회를 하고 있다네요. 매튜는 얼마 전 자신의 회고로 프렌즈 러버스 앤 더 빅 트러블 띵에서 리버 피닉스와 히스레저 같은 독창적인 사상가는 일찍 죽었는데 왜 키아누 리브스는 아직까지도 살아있을까? 라고 말한 뒤 격렬한 비판을 받았고 이 일로 매튜는 미국 피플즈를 통해 성명문을 발표. 난 키아누의 빅팬이고 개인적 원한도 없으며 우연히 키아누의 이름을 선택해버렸다는 점을 밝혔죠. 지난 토요일 매튜는 LA타임즈 페스티벌 오브 북스의 강연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발언을 사과하고 향후 회고록엔 키아누의 이름을 넣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바보 같은 말을 했고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버전에 그의 이름은 나오지 않으며 기회가 있다면 키아누에게 개인적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이죠. 한편 키아누는 매튜의 책에서 자기를 디스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2021년 영화 러스트의 총기 사고로 논란의 중심이었던 알렉 볼드윈의 기소가 철회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1년이 지난 얼마 전까지 알렉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고 있었지만 특검 측은 기소 철회 방침을 내놓은 건데요. 다만 무기 담당자인 한나 구티에레스 리드에 대한 혐의는 아직 철회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과 알렉의 연관성이 발견되면 재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렉의 변호인단은 기소 철회 결정에 만족하며 이 사고의 진상이 하루속히 밝혀지길 바란다 라고 코멘트했습니다. 최근 몬타나주에서 영화 촬영이 재개되었으며 알렉이 누군가에게 총을 건네기 위해 총을 반대 방향으로 들고 있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당시 사고로 부상을 입었던 조엘 소우자 감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오리지널 스텝들은 교체가 된 상태라죠. 지난 주말 다양한 업계 전문가들이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테드에 나이지리아 태생의 영국 사진가 미산 할리만이 등장했는데요. 무대 화면에 소개 멘트를 하기 위해 영국 해리 왕자의 부인인 메건 마클이 ጧ! 그런데 이 영상이 또 난리가 났죠. 바로 성형 논란이었습니다. 얼굴도 평소와 뭔가 다르게 보여 어딘가 좀 손을 댄 것 같다는 반응들이 인터넷에 속출. 심지어 이 새로운 컨셉이 메건이 질투하고 집착하고 있는 캐서린 비와 비슷하다는 의견들이 많았죠. 컬러 렌즈까지 낀 건 선 넘었네. 리프팅에 필러, 지방제거, 보톡스, 턱 임플란트는 빼박 등등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 메건의 대리는 노코멘트. 해리와 메건이 설립한 아치웰 재단 측 관계자는 성형설을 부정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국 SNS상에서 플로리다에 UFO가 나타났다는 영상이 잇따라 올라오며 화제가 됐죠. 그런데 그 정체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콘서트였습니다. 테일러가 Don't Blame Me를 부르자 거대한 레이저 빔이 지상에서 하늘을 향해 발사되고 공연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겐 마치 테일러를 빛이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겐 정체불명의 빛이 구름 속을 막 움직인 걸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What the fuck? Y'all see that shit? Let's go to the rooftop right now. Look! Holy shit! What the fuck? There's no way that's Taylor Swift shit. That's some alien shit. 네, 뭐 진실을 떠나서 UFO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테일러의 미친 공연 스케일 진짜 엄청나군요. 탑건 매버릭의 행맨 역으로 알려진 배우 글렌 파웰이 얼마 전 시네마콘에 참석해 로맨틱 코미디인 애니원 버추에 함께 출연한 시드니 스위니와 사이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때 시드니가 글렌을 올려다보고 은근한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글렌은 2020년부터 지지 페리스와 사귀고 있는데 지지가 시드니를 SNS에서 언팔했기 때문에 글렌이 지지와 헤어지고 시드니로 환승한 거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죠. 두 사람이 한 영화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만 해도 지지는 두 배우와 영화를 지지했지만 촬영 현장 사진들이 이렇게 공개되면서 언팔을 결단한 게 아닐까 추측됩니다.
건강한 남녀가 몇 달이고 해외에서 살짝부터 작업하다 보면 게다가 지지는 3월 하순 글렌과 함께 영화를 촬영한 호주로 건너갔지만 2주도 채 되지 않아 미국으로 돌아왔던 점도 정황상 맞아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시드니는 2022년 2월 2018년부터 사귀던 레스토랑 경영자인 조나단 다비노와 약혼한 상태이고 이 두 명의 관계는 베일에 쌓여 있는데요. 시드니는 작년 1월 코스모폴리탄과의 인터뷰 때 난 배우나 뮤지션 등 스팟라이트를 받는 엔터 쪽 사람들과는 사귀지 않는 것이 철칙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진실은 본인만이 알겠죠. 티모시 샬라메가 뉴욕에서 샤넬 광고를 촬영했는데요. 글쎄, 광고 감독이 마틴 스콜세지 되겠습니다. 미국 시내 지하철역에서 촬영 후 퀸즈 에스토리아로 옮겨서 촬영을 온종일 이어갔다죠. 드레스 팬츠와 베스트, 흰색 버튼 다운 셔츠에 소매를 걷어 올린 뒤 검은색 넥타이와 검은 서류 가방으로 클래식 그 자체. 진짜 이런 룩이 가능하군요. 테이크 중간 마틴 스콜세지와 이야기하는 모습도 비친 티미는 현재 카일리 제너와 캐주얼한 로맨스를 즐기고 있습니다. 앰버 허드가 DC의 신작 영화인 아쿠아맨2의 예고편에 등장했다는 소식입니다.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영화업계 최대 이벤트인 시네마콘에서 워너브라더스가 아쿠아맨2의 예고편을 첫 공개. 이번 예고편엔 앰버 허드의 장면이 담겨 있었고 데드라인지는 앰버 허드가 카메오로 전투 장면에만 일부 출연할 거라고 전했죠. 앰버는 과거 조니뎁과의 명예훼손 재판 때도 아쿠아맨2에서 자신의 장면이 상당 부분 삭제되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으나 분량은 줄었겠지만 완전 삭제는 아니었던 것이죠. 과연 본편에서는 어느 정도 분량일지. 근데 한 가지 아이러니한 건요, 이 영화가 얼마나 재밌을지, 아쿠아맨이 어떤 활약을 보일지 이런 게 초점이 아니라 앰버 허드가 얼마나 나올지가 화제라는 게 되겠네요. 인어공주 캐스팅 논란이야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이번엔 물고기 플랜더 논란입니다. 극 중에선 노랗고 파랗고 통통한 플랜더가 이런 모습이 됐기 때문인데요. 일부 네티즌들은 디즈니는 플랜더도 더럽혔다. 어째서 이렇게 짜부러진 거야? 영화 코네어에 나오는 스티브 부세미 같구만. 이런 비판적인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인어공주 에리얼 인형이 공개되면서 또 한 번 난리가 났는데요. 이유는 실제보다 너무 예뻐서라고 합니다. 이젠 저도 모르겠습니다. 톰 크루즈가 진짜 라이온킹 뮤지컬에 출연했습니다. 무려 콧불소로 말이죠. 제임스 코든의 쇼의 최종의 코너였는데요. 출연진과 인사하고 연습. 아니 장난을 친 뒤 출연, 그리고 무사히 성공. 이 엄청난 쾌거에 서로를 격려하죠. 그리고 톰은 멧돼지 푼바로 등장. 난리가 났습니다. Hakuna Matata. What a wonderful phrase. Hakuna Matata. 그리고 두 사람의 하쿠나 마타타 열창. It's our problem-free philosophy. Hakuna Matata. 톰 크루즈의 가성을 보시죠. When I was a young one. Hakuna Matata. Hakuna Matata. 네, 이런 유쾌한 토명의 모습을 끝으로 이번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화제의 개봉작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리뷰 영상에서 레고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도 더 다양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김효케 K였습니다. Did you leave or not? You said that you meant to, but you forgot, and I never saw it coming. Should have been so